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명 스킬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한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에 사무실 출근해서 오전 조회하고 미팅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떤가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고객을 유치해야 할지 막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영업의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상황을 무조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 건데요. 우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첫 번째는요, 상담을 할 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할 때 오늘 멋있네, 오늘 이쁘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머리 스타일 바꿨어? 야, 잘 어울리는데? 멋있는데? 메이크업 바꿨어? 야, 이게 훨씬 더 피부톤에 더 잘 맞는다. 얼굴이 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듣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사실 칭찬은 어떻게 들어도 좋긴 하지만 특히 상담은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고객이 그걸 알아서 잘 해석하게끔 하는 그런 상담은 최악이라는 거죠. 가령 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내고 계세요? 10만 원이면 진짜 비싸게 내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고객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험이란 건 한두 달 납입하는 게 아니고 보통 20년 정도를 납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을 낸다고 치면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을 했을 때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20년 할부로 구매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고, 가족 구성원이 4인이라고 치면 곱하기 4를 했을 때 9,600만 원, 즉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보험사에 비싸게 내고 계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질만 하고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죠. 보험은 설계사 말만 듣고 가입하시면 안 되고 잘 꼼꼼하게 알아보고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고객님, 혹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매장에 가서 시동 한번 안 걸어보고 구매하시나요? 옵션을 따질 때는 썬루프를 넣을지 뺄지, 휠은 몇 인치로 할지,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할지, 어떤 옵션을 넣고 뺄지 고민하면서 되게 신중하게 계약서를 쓰시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값어치의 보험은 똑같이 구매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설계사 말만 듣고 한다거나 또는 지인, 친척, 가족 대부분 믿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고객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더 잘 되고 훨씬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많이 내실 필요 없이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고객님, 혹시 부모님께서 고객님께 지금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한 번이라도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이 자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험 안에 불필요한 그런 설계사 수당이나 그런 사업비 같은 거품만 빼서 두 분이서 보험료를 30만 원만 줄일 수 있어도 고객님이 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요, 절대 구걸성 멘트를 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입니다. 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서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개 영업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구걸성 멘트를 한다면 정말 관계적으로 가깝다면 물건 하나 또는 계약 하나, 상품 하나 구매해 줄 의향은 분명히 있지만 내 지인을 굳이 너에게 소개까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계약 한두 건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그 힘듦은 무한 반복이니까요. 그렇게 영업하시는 것보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과 대화를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또는 니즈 같은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기대 심리를 은근슬쩍 흘려주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계약이든 소개든요.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수술한 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고객님,
그때 보험금 청구를 하셨다면 실비 제외하고 따로 한 5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더 받으셨죠? 보험사에서 고객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못 받은 보험금 이만큼 있으니까 몇 년 안에 꼭 찾아가세요 라고 절대 먼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다가 3년이 지나게 되면 보험금 청구를 못 하게 돼요. 왜? 보험금 청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고객님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식으로 귀를 열고 문제 제기를 해주는 멘트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은근슬쩍 흘리는 방법이죠. 고객님 핸드폰 요금 얼마 이상 안 내고 계시죠? 이거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어떠한 부분 확인 안 해보시면 매달 고객님이 통신사에다가 안 내도 될 돈을 더 내고 계신 거예요. 그거 혹시 핸드폰 구매할 때 그 담당자가 안내 안 해주셨나요? 이렇게 영업은 내가 의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셔야 계약뿐만이 아니고 소개까지 잘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영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강요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많이 겪었겠죠.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 스킬들이 생겼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결과값을 내보다 보니까 이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방법 또한 확실하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제 채널에 이 영상 제외하고도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화법이나 스킬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